진달래꽃 간행 100년이 되는 해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김소월의 밭고랑 위에서를 선정했습니다. 김소월의 일반적인 시의 문법과 조금 차이가 나죠. 문법뿐만 아니라 어법적인 면에서도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두 번째 강의 김소월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김소월의 시작품 밭고랑 위에서입니다. 먼저 밭고랑 위에서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밭고랑 위에서 김소월. 우리 두 사람은 키높이 가득 자란 보리밭 밭고랑 위에 앉았어라. 이를 피라고 쉬는 동안의 기쁨이여.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꽃이 필 때. 오, 빛나는 태양은 내려 쪼이며 새 무리들도 즐거운 노래 불러라. 오, 은혜여, 살아있는 몸에는 넘치는 은혜여. 모든 은근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여라. 세계의 끝은 어디? 자해의 하늘은 넓게도 덮였는데 우리 두 사람은 일하며 살아 있어서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아라. 날마다 날마다도 새로운 환희를 지어내며 늘 같은 땅 위에서 다시 한번 활기 있게 웃고 나서 우리 두 사람은 바람에 일리우는 보리밭 속으로 호미 들고 들어갔어라. 가지런히 걸어 나아가는 기쁨이여. 오, 생명의 향상이여. 잘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김소월 씨 치고는 좀 긴 편이죠. 그리고 올해가 참 의미 있는 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김소월의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간행한 시집 진달래꽃 간행 100년이 되는 해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김소월의 밭고랑 위에서를 선정했습니다.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김소월의 일반적인 시의 문법과 조금 차이가 나죠. 문법뿐만 아니라 어법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소월 시에는 슬픔, 한등의 엄습한 정감의 세계가 적지 않은데 이 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낙관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시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제일 앞에 첫 행 우리 두 사람 화자가 복수화됐네요. 누굴까요? 두 사람은 뭐 농부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 아마 농사 짓는 부부일 것 같습니다. 밀레의 만종에 등장하는 부부처럼 그런 부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키높이 가득 자란 보리밭 밭고랑 위에 앉았구나. 이를 피라고, 피라 마칠 필자인데 김소월이 살던 시대에는 일을 마치고 하는 말보다 일을 피라고가 더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김소월은 될 수 있으면 독자 대중들을 생각해서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언어를 좋아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 하면 그 당시의 언어 현상이 일을 마치고, 우리가 지금 훨씬 자연스럽죠. 그때는 일을 필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을 필하고 마치고 쉬는 동안의 기쁨이여.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꽃이 필 때, 도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꽃을 피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도 100년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 꽃을 피운다 하는 말을 썼구나 하는 것을 보면 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미묘하고 신비하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100년 전에도 이야기 꽃을 피운다 이런 말을 했네요. 뭐 친구끼리 이야기 꽃을 피우겠습니까? 부부니까 이렇게 이야기 꽃을 피우지 않았겠어요? 이야기 꽃을 피울 때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꽃이 필 때 뭐 그 말입니다.
잠깐 동안 쉰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연으로 된 시인데 1년을 읽어드렸습니다만 1년을 보면 이제 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을 마치고 쉰다. 자, 이걸 볼 때 프랑스 20세기 최고의 문학 이론가였던 물질적 상상력 이론의 대가였던 전공은 과학입니다. 시골에서 과학 교사로 오래 근무하면서 이렇게 문학적인 상상력 이론으로까지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바술라르의 그 휴식의 몽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옛날에도 이 책이 나왔습니다만 새로 번역된 책이 이게 한 10년 넘는 것 같은데요.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지하고 휴식의 몽상. 그러니까 대지와 휴식의 몽상 하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대지의 몽상, 휴식의 몽상, 이 두 개 다 몽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대지 끊고 휴식의 몽상. 이 휴식의 몽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술라르의 상당한 중요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몽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꿈 자체는 아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생각에 잠기는 것. 상자가 생각상자이거든요. 꿈생각. 그러니까 꿈꾸는 것처럼 생각에 잠긴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망이다. 프로이드의 소망 충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과 좀 유사하지만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프로이드의 소망 충족에는 컴플렉스의 개념이 개입되어 있지만 이 몽상의 개념에는 컴플렉스의 개념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저희 견해가 아니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되니까 제가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들 지금 대지 하는데 대지적 몽상 한번 떠올리면 바술라르입니다. 이 대지란 말을 내가 찾아봤어요. 떼허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 말로 떼허. 영어식으로 읽거나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테라가 되겠는데 프랑스 발음은 R이 히읗으로 발음 나는데 떼허입니다. 라떼허. 그러니까 땅 그리고 휴식의 몽상해야 이게 맞는 번역인데 누가 처음에 대지라고 하다 보니까 1980년대 미니시 선생이 대지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그 이후에 줄줄이 다 대지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반도 국가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적용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좀 넓은 땅을 말하는 것 같은데 대지라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처음에 대지라고 했기 때문에 줄줄이 지금 대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뜻은 땅입니다. 땅도 정확하게 말하면 흙땅입니다. 흙땅. 땅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흙땅이 있고 시멘트 땅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흙땅 누가 밟습니까? 하루 종일 걸어도 다 시멘트 땅이거든요. 흙땅은 시골에 가야 그것도 농부들만 밟는 땅이 흙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떼허는 시멘트 땅도 아니고 흙땅이에요. 그냥 땅. 그런데 떼허라고 하는 이 프랑스 말이 너무 재밌네요. 우리 옛날 고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라고 안 했어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따 했어요. 그래서 하늘천 땅지가 아니고 하늘천 따지입니다. 따에다가 히읗을 이렇게 히읗 종성체언이 붙은데 그 자체로는 발음이 안 되는데 조사가 붙으면 히읗이 살아나죠. 그래서 따에라고 하는 조사를 붙이면 따에가 아니고 따해. 그러니까 이것처럼 떼허. 이게 우리 고하고 너무나 같습니다. 떼허나 따해나 따해는 땅해입니다. 너무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슐라르의 대지적 몽상, 그것은 바로 휴식의 몽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꾸랑이죠. 대지적 몽상, 휴식의 몽상을 가능케 하는 그 상징 공간이 뭐냐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집이에요. 집. 그래 문학 작품에서 시에서 집이 나오면 대체로 휴식과 관련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그 시조에 보면 뭐 초가상간 지어내어 뭐 청풍명을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집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복거라고 합니다. 옛날 그 우리 선비들은 두보도 그런 말 썼고 복거. 복거는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배산 임수 지역에 집을 짓는 것을 복거라고 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복자. 앞으로 자기 미래의 삶의 안정을 추구해 줄 수 있는 장소성을 나타내는 것을 복거라고 해요. 그래서 집, 또 그리고 동굴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거대한 휴식의 몽상을 나타내는 상징 공간이다. 여기에 김소울시에서는 밭고랑입니다. 밭과 그러니까 일항과 일항 사이에 고랑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걸어갈 수 있는 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고랑이라고 하거든요. 이 밭고랑이 여기에서는 휴식의 몽상을 가능케 하는 상징 공간이다. 여기서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배입니다. 배. 타는 배가 아니라 강이나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때 배는 사람 신체 배. 그러니까 모태 자궁을 말합니다. 모태 자궁에 대한 기억, 이것이 바로 휴식의 몽상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이미지다. 이런 그림 압니까? 초현실주의 화가 중에 살바도르 달리가 있어요. 제가 프랑스 한 2번 오랫동안 머물다 왔는데 그게 몽마르트 언덕에 보면 멋이 많아요. 뭐 미술관들이 어디 가든지 몰라요. 많기 때문에 한 군데 가니까 몽땅 그 살바도르 달리 초현실주의 화가의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 작품이 쫙 있어요. 그 실컷 보고 나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쫙 어렵고. 그 우리나라에 이 달리의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구입한 켄타우로스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아주 비싼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증했습니다. 사후에 가족들이, 유족들이. 이 그림이 뭐냐 하면 1940년 그림인데 그때에는 그 인생의 전환기였어요. 이 달리가. 스페인 사람이지만 젊을 때부터 파리에 살았거든요. 파리에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독일 나치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또 붙잡힐 수가 있고 하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거야. 미국으로 도망간 게 1940년이야. 2차 대전 때. 미국으로 도망가고 또 그때 초현실주의 화가 그룹으로부터 공식적인 퇴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변곡점에서 그린 그림이 이 칸타우로스 가족인데 이것을 이건희 회장이 사서 돌아가신 후에 유족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지금 기증을 했습니다. 많은 그 그림을 기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1942년 미국에서 자서전을 썼어요. 살바도르 달리의 은밀한 생애라고 하는 그 자서전에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어머니 배속이야말로 기막히게 쾌적한 낙원이다. 어머니 배속, 어머니의 모태 자궁이 바로 낙원에 대한 원초적 기억이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어머니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신의 학문이 정신분석학에 굉장히 심취가 되어가지고 프로이트로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하고 자크 라칸과는 토론까지 벌일 만큼 정신분석학에 깊이 빠진 결과 초현실주의 화가로 급성장할 수 있었는데 요때부터 하강곡성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화가 그룹으로부터 퇴출당하고 나치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으로 도망가는 이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 어머니의 배속을 그리면서 원초적인 어떤 기억을 더듬으면서 무엇을 했다? 휴식의 몽상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휴식의 몽상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도 알아둬야 될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연 이제부터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 빛나는 태양은 내리 쪼이며 새 무리들도 즐거운 노래 불러라. 오 은혜여. 무슨 은혜일까요? 자연의 은혜, 자연의 혜택입니다. 은혜여, 살아있는 몸에는 넘치는 은혜여. 모든 은근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여라. 2년 끝났습니다. 3년, 세계의 끝은 어디? 세계는 끝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애로움, 자애의 하늘은 넓게도 덮였는데 이때 하늘, 이렇게 하늘을 본다 하면 하늘은 그 자연 중에서 가장 어떤 데는 자연이에요. 모든 천문기상을 나타내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하늘로부터 넓고도 덮여있는 하늘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은혜를 받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천인합일이라고 합니다. 동양사상의 궁극점에 놓이는 사상입니다. 하늘과 사람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 사상이 천인합일이죠. 이것이 서정시의 이상이기도 하고요. 우리 두 사람은 일하며
살아 있어서 일이 바로 뭡니까? 일하는 기쁨이 바로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아라. 날마다 날마다도. 좀 어색한 표현이죠. 우리 현대인의 감각에서 볼 때. 날마다 날마다도. 요즘 어법대로 하려면 무엇이 자연스럽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도는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아라. 새롭고 새로운 환희를 지어내며 기쁨에 가득하며 기쁨에 충만하며 늘 같은 땅 위에서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아라. 이게 바로 내가 늘 이야기하는 서정시의 궁극적인 개념인 이상이요 가치인 바로 천지지시입니다.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지시.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마음이 바로 서정시의 동양적 서정시의 뭐랄까 궁극적인 경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3년은 일하는 기쁨이 바로 삶의 기쁨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시를 좋아하겠네요. 노동자의 그 노동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제 사형 볼까요? 다시 한번 활기 있게 웃고 나서 우리 두 사람은 바람에 일리우다 일렁거리는 그 말입니다. 바람에 일렁거리는 보리밭 속으로 홈이 들고 들어가는구나 가서라. 이거는 명령형이 아니라 감탄형입니다. 아까 앉아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소월 씨의 어라 아라는 명령형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감탄형입니다. 홈이 들고 들어가는구나 가지런히 걸어 나아가는 기쁨이여 오 생명의 향상이여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참 이게 대학 교수들도 몰라요. 나가다 하고 나아가다고 이게 구별이 돼야 된대요. 이걸 혼돈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다라고 하는 열심히 일하며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나가다는 get out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아가라는 프로그레스 전진하다 그 말입니다. 걸어 나아가는 전진하는 기쁨이여 오 생명의 향상이여 고양된 생명력 고치된 생명력을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공부의 키워드는 휴식의 몽상입니다. 바슐라르적인 휴식의 몽상.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지의 몽상인데 대지뿐만 아니라 땅뿐만 아니라 바로 기본은 땅입니다. 이 플랫폼은 땅이에요. 땅에 바로 집이 있고 땅 속에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성원 선생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을 토굴이라고 했어요. 정말 토굴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살던 집을 그냥 토굴이라고 무슨 토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토굴이란 말이 결국은 원초적 생명력으로 하는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토굴. 그러니까 흙땅 위에 토굴, 집, 동굴, 아까 밭고랑 다 그 땅의 그 플랫폼 위에 기반 위에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땅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궁, 미로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땅의 상상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것도 바로 미궁, 미로를 말하고 저 뱀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바로 미로인데 그것을 사행공간 뱀이 땅속에서 기어가는 공간을 사행공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뿌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사행공간 뱀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이 미로를 비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하면 전생의 기억 이런 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뱀의 이미지와 뿌리 이미지는 상당히 관계가 깊고 하나는 동물적 미로라면 하나는 식물적 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지금 추운 겨울이지 않습니까? 차가 2차선 차가 막 생생 다니는 그 옆에 언덕바지 길이 있는데 언덕바지 길에서 고양이가 언덕바지 길을 거슬러서 빠르게 낭떠러지로 뛰어내려가. 아이 저놈이 미친나? 차가 오가는데 왜 저렇게 내가 낭떠러지를 뛰어내려가나 하면서 내가 뭐 하나 싶어서 살펴봤어요. 보니까 길 건너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배수구야. 플라스틱으로 된 이 구멍으로 된 배수구인데 지금은 여름이 아니니까 뭐 물이 흘러 넘칠 일이 없죠.
그 속에 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고양이의 동굴이야. 참 그 자연에 적응하는 동물들의 힘이란 대단하다. 추우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옛날 그 원시인들,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굴 같은 배수구 속에서의 휴식의 몽상, 휴식을 꿈꾸는 고양이의 지혜.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대지적 몽상, 휴식의 몽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김소울 님의 밭고랑 위에서 전문을 읽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밭고랑 위에서 김소월. 우리 두 사람은 키높이 가득 자란 보리밭 밭고랑 위에 앉았어라. 이를 피라고 쉬는 동안의 기쁨이여.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꽃이 필 때. 오, 빛나는 태양은 내려 쪼이며 새 무리들도 즐거운 노래 불러라. 오, 은혜여, 살아있는 몸에는 넘치는 은혜여. 모든 은근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여라. 세계의 끝은 어디? 자해의 하늘은 넓게도 덮였는데 우리 두 사람은 일하며 살아 있어서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아라. 날마다도 새라 새로운 환희를 지어내며 늘 같은 땅 위에서 다시 한번 활기 있게 웃고 나서 우리 두 사람은 바람에 일리우는 보리밭 속으로 호미 들고 들어갔어라. 가지런히 걸어 나아가는 기쁨이여. 오, 생명의 향상이여.